묻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참여가 늦지 않으셨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혹은 증권통의 게시판 통해서 종목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목소리예요. 예,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코롱 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예, 20%고요. 네. 예, 85,500원이에요. 아, 비중이 70%시라고요? 아니요, 20이요. 20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매수를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예, 매도를 해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더 매수를 해야 되나 하고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지 고민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정리해보고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고민이네요. 코오롱 생명과학 매수가는 85,500원, 비중은 현재 20%입니다. 여기서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 중이신데요. 오늘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2,900원 오른 91,600원으로 9만 원대를 다시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4%가량 증가했고 또 내년도가 유망한 중소형주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평가하고 있던데요. 기본적인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현입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때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 트렌드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제약 업체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은 그 원료 의약품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띠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쪽의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시장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본에 있는 그 원료 의약품 규격과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그런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쟁업체라고 하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 API 업체들이 있겠는데 그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시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본 시장의 특화를 시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그런 원료 의약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거에 비례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장성과 그 다음에 실적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그 다음에 견조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벌써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한 20%에서 만족을 해서 그냥 쭉 60일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하는 전략 이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신약 임상 성공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김현웅 PB님 어떻게 보세요? 네, 티슈진 C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티슈진 C 이 임상 시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죠. 근데 임상 2상이 통과가 됐고 이제 3상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3상까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죠. 실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판이 되고 실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분명히 어떤 턴어라운드 정도가 아니라 뭐 턴어라운드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지금의 실적보다 훨씬 더 크게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런 선반영이
다 끝났다라고 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또 하나의 큰 실적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런 제약, 바이오, 어떤 의료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트렌드와 좀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옥석 가리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나오는 거고, 물론 지금 이제 PER이 20배가 넘어가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트렌드와 맞는 종목들에는 그만큼 멀티플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목표가를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진단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위탁 생산이죠. 일본 수출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CMO 비중이라고 하죠. CMO가 뭐냐면 외주로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제 위탁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식약청 역할을 하는 그런 일본의 기구에서 이 CMO 비중을 5%에서 20%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 이제 생산 설비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이제 에스텍파마 같은 업체한테 넘겨준 거예요. CMO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 좋게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또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계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티슈진 씨 그 임상 3상이 진입했기 때문에 그 R&D 모멘텀도 나중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슈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이슈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주현상 코오롱과는 굉장히 상반된 재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 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지 이승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차트를 크게 한번 먼저 보자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 이번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빨간색 캔들, 양봉 캔들이 3개가 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부르죠. 월봉상에 이제 적산병이 출현하고 적산병이 출현한 이후 보통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적산병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또 음봉 캔들이 하나 들어와서 역시 이격 조정을 받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양봉 전환 이런 흐름들로 봐서는 일단 양음양 패턴의 강세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전 고점 부근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던 구간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전 고점에 매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전 고점에서 만들어진 거래 고점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이 구간에서 매매가 된 것도 역시 기관의 그런 매수 위주의 그런 그 흐름들이 나왔었던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9만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되면은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매물 자체가 악성 매물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점은 이 구간대는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서 나온 첫 파마디에 대한 상승 목표치가 일단 9만 6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단기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매물을 한번 받아주고 밀려주는 이런 흐름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한 6천 원 부근대를 단기 목표 가격으로 두시고요. 지금 21선이 누워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21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지는 이런 구간대에서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나서는 다시 한번 월 말경 한번 다시 한번 그 신고가 돌파라든지 이런 강세 흐름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96,000원, 그리고 저점에서 그 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6,000원까지도 목표가가 제시됐네요. 시청자님 궁금한 사항 없으신가요? 네, 재매수하려면 얼마에서 해야 되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매수할 때요. 재매수할 때요. 매도 후에 재매수요. 예. 네, 얼마? 이승준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님. 네, 재매수 시점, 그러니까 96,000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 줄이신 다음에 재매수 시점은요, 기준선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7,000원 중반대 정도가 기준선에 위치한 그 구간이거든요.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 기준선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평선의 어떤 흐름들로 봐서는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때는 9만 원 아래 한 87,000원대 정도, 예, 그 정도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세 분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3,000원. 다음은 김현웅 PB입니다. 보유 의견과 함께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는 86,000원. 마지막으로 이승준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96,000원, 손절가 8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